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제가 내 집 장만을 했던 노하우와 세부 내용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련된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내 집 장만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게 장점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실제 월세 사는 분들의 장단점, 전세에서도 의외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산 지 만 2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도 이미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더 이상 안 오를 거다 라는 때였고, 이렇게 실거주하는 내 집 장만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이 생긴다는 거, 이제 이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런데 반면에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저는 집을 살 때만 돈을 내는 줄 알았었거든요. 집을 살 때 내는 것도 꽤 많아요. 그거는 뭐 물건 살 때 세금 내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뭐 그래 비싼 거 사니까 세금 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을 사면 세금을 매년 내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근데 그 세금이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집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희는 2년치를 모으면 거의 이사 비용 정도?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사 다니는 돈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뭐 이사 비용이 얼마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저희 집의 예시를 들자면 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사 갈 때 한 200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전세로 살든 자가로 있든 매년 100만 원씩을 써야 된다는 거지. 이사는 저희 집 물건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내야 되는 부동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사 비용이라고 표현해 드린 거고, 물론 이사 비용하고 완전히 똑같을지 그게 더 많을지는 집이 몇 톤이냐, 집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돈인데 매년 세금을 낸다라는 게 모르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집을 샀는데 만약에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매년 세금을 내야 되면 2년에 한 번씩 전세 살면서 이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라는 측면에서는 내 집 마련이 좋고, 집값이 혹시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있겠지만 집값이 오르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을 사게 되면 분양받는 것에서 완전 후순위로 거의 배제되는 수준이 됩니다. 분양 그건 뭐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양받는 게 쏠쏠해요. 주택 청약저축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는데, 청약저축은 꼭 당장에 내가 집을 살 때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초년생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제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분양에 꽤 되더라고요. 제 친구네 부모님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자녀가 거기에서 사는 방식으로 해서 분양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분양이 되려면 우선순위가 이제 무주택자이고, 저번 영상에서 민간주택, 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 분양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 팁 정말 쏠쏠하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집과 관련된 활용을 하기에는 오히려 무주택자인 게 장점이 많아서 정말 부자들은 집을 소유를 안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도 돈이 엄청 많은 분인데 집이 없이 월세에 살아요. 왜 부자들이 전세에 안 살고 월세에 사나요? 라는 이야기. 전세에 생각보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전세로 계속 살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잖아요. 내가 맡겼던 그 보증금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집주인이 정말 마음먹고 받았던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고 정말 거기에 대출이 많이 물려있고 내가 받기 힘든 상황이 되면 증발해버립니다. 그 돈은 소송해서 받고 뭐 그러기에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날라버리면 그 사람이 파산해버리고 빚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후순위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 전세자금 완전 다 날린 케이스가 있어요. 힘들게 회사 생활해서 겨우겨우 돈 모아둔 거 완전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에 대해서 이 집에 걸려있는 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것만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대출이 많이 생기고 계약한 이후에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여서 위험을 100% 예방하기는 정말 쉽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마음 먹고 막 대출이 많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집주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딱 그 전세 자금만큼의 여윳돈이 없어서 우리가 전세 나갈 때 다른 집이 전세로 들어와야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집이 그런데 이 집이 안 나가. 그러면 내가 정말 이사를 가고 싶고 이사를 가야만 해서 그 집으로 갔는데도 이 맡긴 돈을 못 찾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유튜브 안에 뭐 그거 받는 방법 막 나와 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오래 하신 분께 확인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소송을 걸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서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겠죠. 이기고 나서 그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소송 진행 중에 집주인이 돈을 줘버리면 그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돈을 뭐 강제로 나라에서 뺏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계속 버티고 안 주면 100% 받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 제도가 엉망인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지인도 지금 새로 들어갈 전세를 이미 구해놨었고, 거기에 안 들어가면 또 집을 구하는데 힘들어지고 물려있는 게 많아서 일단 이사는 갔는데 기존 집에 대한 전세 자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용대출 풀로 끌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일단 새 집에 전세에 들어간 거죠. 근데 기존 집에 전세에 낸 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 대출 이자는 나가는 거고, 이런 정말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소송을 걸자니 변호사 비용이 아깝고, 소송을 한다고 한들 이게 100%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집주인은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새로운 사람이 구해져야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왔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전세가 그냥 안전하고 제일 돈을 아끼는 방법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확률상, 비율상 낮은 편이다 보니 그래도 이사 다니는 거 감안하면서 내 돈을 지키는 걸로는 이제 전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월세는 어떨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매달 비용이 나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꺼번에 전세 목돈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집주인이 챙겨주는 범위가 더 넓어서 전세보다는 더 신경 쓸 거리가 좀 적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월세에 들어가는 돈은 너무 아까운 것 같긴 해요. 전세 집주인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뒤에 안전한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는 편이 이자가 훨씬 낫지, 월세는 아무래도 지출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월세, 전세, 내 집 마련, 결코 장점만 있는 건 없다. 나는 어떤 게 제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내 집 마련은 돈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사실 저도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굳이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고 나면 계속 이사 다니면서 전학 다니는 것도 일이고, 우리의 생활 터전을 한 곳으로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을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개인적으로 전세로 살 때보다 만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일 큰 게 뭐 큰 돈 못 벌어도 이 집에서 어떻게든 살면 되지 라는 좀 안정감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제일 좋아요. 요즘 너무 안정성을 찾기가 힘든 사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지낼 수 있다라는, 뭔가 내 몸 누일 공간이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로밍이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리고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